코딩 초보 탈출. 오쌤 따라 HTML과 CSS 잘 보고 잘 쓰고 잘 구현하고.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HTML과 CSS 챕터 공상 텍스트 태그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HTML 언어 중에 텍스트 태그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HTML 문법, 텍스트 태그, HTML 특수 문자, 글자 형태와 강조 태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태그의 문법입니다. HTML은 참 쉬운 언어입니다. 문법이 한 가지뿐이기 때문이죠. 다른 컴퓨터 언어들은 문법이 좀 많다 보니까 외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언어들이에요. 문법이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나눠져 있죠. 태그, 어디서 들어봤나요? 좀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바로 요거죠. 해시태그. 또 어디서 들어보셨죠? 옷들의 태그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짧게 태그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태그였던 거죠. 그럼 저희가 사전적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인 꼬리표, 그리고 사람 사물을 묘사하기 위해 붙인 꼬리표, 즉 컨텐츠들을 묘사하기 위한 꼬리표란 얘기죠. 그래서 나온 용어 시멘틱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태그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자, 뭐 그런 얘기죠. 태그 문법 두 번째입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는 거는 자손을 담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따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명하고 슬러시, 물론 슬러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손은 담지 못하고 기능만 하는 유형입니다. 태그 문법 세 번째, 부모 시작 태그와 부모 종료 태그 내부에 쓴 건 자손이라고 불러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내부에 써 있다면 그것은 자손입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있어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내부에 써야 되는데 그냥 태그를 쓰고 탭 이렇게 누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따라 하시다 보면 왜 안 되지? 하는 경우가 바로 요 경우예요.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십니다. 두 번째 수업, 텍스트 태그. 텍스트 태그의 종류를 제가 표로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지금 뭐 이걸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네, 응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태그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다 켜주시고요. 일단 새 문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드는 단축키는 Ctrl N이죠. Ctrl N 눌러주시고요. 이쪽에다 보다시피 언어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저장을 먼저 해야만 에미트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Ctrl Shift S를 누르셔서 저장을 하실 거고요. 파일명은 제목 태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임의적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확장자명을 반드시 HTML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HTML5 기호가 뜨는 거 보이시죠? 자, emit 기능으로 HTML:5라고 눌러주시고 탭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HTML의 기본 구조가 뜹니다. 5번, 6번 줄도 저희가 사용할 코드긴 한데 일단은 당장 사용할 그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9번까지 탭 이렇게 누르시고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있는 것을 자손이라고 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탭키를 눌러서 쓰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랭귀지는 K로 하실 거고요. 이 속성 파트랑 헤드 파트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네, 텍스트 태그가 주제죠. 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를 쓰실 때는 그 태그명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태그명을 쓰시고 역시 탭키, 에미트 기능으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H1은 제목 태그고요. 네, 로고를 담는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2, 네, 역시 제목 태그예요. 그 다음에 네,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Alt Shift 아래 방향 키를 누르셔서 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태그는 H6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변경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 거 저장이 필요하다는 뜻이어서 Ctrl S로 덮어쓰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하단에 보시면 Go Live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Go Live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서 클릭을 하셔서 네, 옆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글자가 H1 태그가 제일 크기는 하고 점점점 작아지는데 보여지는 건 CSS에서 언제든지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담진 않으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전부 제목 태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태그는 다 봤고요. 이번에는 문단 태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S 코드에 가셔가지고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 Ctrl Shift S를 눌러서 이 문단 태그.html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html:5 탭키를 눌러주시면 네, 기본 구조가 emit 기능으로 나오죠. 5번과 6번 줄은 삭제할 거고요. 3번부터 9번 줄까지 탭. 랭귀지는 KO고요. 타이틀은 제목 태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미리 보기를 미리 보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이 Go Live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브라우저에 제목 태그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즘 한참 올림픽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애국심이 좀 뿜뿜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애국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쓰기 전에 제목 먼저 써보겠습니다. H1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 제목 태그가 나오실 거고요. 애국가라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리고 Ctrl S로 덮어쓰기를 누르시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되다 보니까 애국가가 브라우저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P라는 태그를 쓰시고 탭 누르시면 태그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잘 나뉘는 거 보이시죠? 자, 엔터 치고 자손으로서 텍스트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만 쓸게요. 여기까지 다 치셨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Ctrl S. 네, 그럼 브라우저에 보이긴 하는데 엔터가 처리되진 않죠. 이게 텍스트 태그의 특징인데요. 엔터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그로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 다음번에 보도록 할 거고.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텍스트를 쭉 담아준 거 보이시죠? P 태그는 제목 태그처럼 간단한 텍스트를 쓸 때 쓰지 않아요. 제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긴 문단을 쓸 때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단 태그에서 엔터 처리가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강제 개행을 해주는 태그, BR 태그에 대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작업했던 문단 태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Ctrl Shift S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네, 3 강제 개행 태그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아까 있던 문단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X를 누를 거고요. 요것만 X 누르면 되시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포트 5500이라는 걸 끊어줘야 돼요. 이건 아까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를 끊고 자, 그럼 다시 Go Live라는 버튼이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Go Live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번에는 강제갱행 태그 파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BR 태그는요. 네, 엔터를 치고 싶은 데다가 BR이라고 이렇게 쓰실 건데 얘는 네, 자손을 담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외표준 수업할 때 더 이해를 위해서 끝에다가 이 슬러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를 쓰지 않으셔도 틀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S로 저장을 누르고 네, 그럼 브라우저의 화면이 엔터가 다 처리된 채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BR 태그에 대해서도 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렬된 리스트 태그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OL 태그고요. 실습을 같이 해보시죠. 이번 실습부터는 네, HTML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실시간 미리 보기로 할 것을 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실 실습은 정렬된 리스트 태그예요. 순서가 있는 목록들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태그 자체는 2개 이상 쓸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순히 1개만 쓰려고 할 때 목록으로 굳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카레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H3이라는 태그를 써서 여기다가 네, 카레 레시피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하면 바로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가 필요한 태그죠. 그래서 OL 태그를 적으시고요. 이 꺽쇠를 쓰셔서 반드시 자손으로는 li라는 태그를 쓰십니다. emit 기능 중에 하나고요. OL 꺽쇠 li 이렇게 쓰시고 나셔서 탭을 누르시면 OL 태그의 자손으로 네, li 태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순서로 카레를 만들죠.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앞에 순번들이 브라우저에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건 CSS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역시 보여지는 이것도 네, ABCD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 그냥 순서가 꼭 필요한 것들을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정렬된 리스트 태그 실습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태그 UL 태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태그를 쓰기 위해서 카레 재료들을 한번 리스트로 써볼게요. 카레 재료를 구입하는데 순서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 항목들을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그걸 순서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리스트를 나열만 시킬 거기 때문에 ul이라는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h3이라는 태그를 쓰실 거고요. 카레 재료 구입이라고 쓰실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ul이라는 태그를 쓰고 꺽쇠를 쓰고 li를 쓸 거예요. emit 기능이고요. 탭 누르시면 네, 이렇게 ul 태그의 자손으로 li 태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네, 카레 재료들을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카레 재료를 다 써봤고요. 자, 그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라우저에 재료들이 앞에 기호가 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기호들도 마찬가지로 CSS로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태그의 마지막으로 정의된 리스트 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 태그 실습입니다. 정의된 리스트는 DL 태그인데 DL 태그는 자손이 DT와 DD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DL이라고 쓰고 탭키를 누를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태그이기 때문에 2개 이상 나열됐을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개를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성하진 않습니다.
자, 정의된 용어로 저희가 이렇게 HTML이라고 적을 거예요. HTML이고 얘에 대한 설명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dd라는 태그 누르고 탭. 네. 웹 컨텐츠를 담는 언어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DT로 네, CSS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겠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DD, Define Descrip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웹 컨텐츠를 꾸며주는 언어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예, Define List, DL 태그입니다. 정의된 용어, 예,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럼 저장을 눌러서 Ctrl S를 누르고 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설명은 조금 탭처럼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보여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CSS에서 다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텍스트 태그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동두천 홈페이지를 예시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화면을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고는 반드시 H1에 담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제목을 H2, 그 다음 제목을 H3, 그 다음 제목을 H4 이렇게 논문처럼 제목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네, 설명이 되어 있는 문단 같은 경우는 P 태그로 해주시면 되고 리스트 태그들은 UL 태그로 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두천 페이지가 작성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세 번째 수업 네, HTML 특수문자 엔티티 코드라고도 하죠. 엔티티 코드는요. 저 앰퍼샌드랑 세미콜론 사이에 영문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문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조합돼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HTML 특수문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꼭 외우시면 좋겠다 싶은 것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이건 예제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TML 특수문자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애국가에 네, 이 크다 작다 기호를 넣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 태그가 되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웹표준 검사기에 돌려보면 틀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앰퍼샌드 LT라고 쓰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앰퍼샌드 GT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앰퍼샌드 카피라고 쓰고 세미콜론 쓰고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네, 이 카피라이트 기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사이를 띄어쓰고 싶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띄어쓰는 거는 네, 이렇게 띄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띈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네, 떨어뜨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이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공백을 의미하는 MBSP라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네,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수업 글자 형태와 강조 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형태 태그의 종류예요. 좀 많이 있는데 실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형태 태그들은요. 글자의 형태가 바뀌는 태그예요. 글자 형태 태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네, 컨텐츠들을 미리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제가 미리 좀 확대해 놨어요. 보시기 좋으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놨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이제 글자를 굵게 하는 태그는 B 태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B 태그를 쓰실 건데 B를 누르고 탭을 누르시면 처리가 안 되실 거거든요. 다른 글자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꺽쇠 눌러서 B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종료 태그가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컨텐츠가 내부에 들어와야 되니까 종료 태그를 반드시 저 는자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울이는 태그는 I 태그라고 해요. 네, 기울어져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밑줄 주는 태그는 in스라고 합니다. in스라고 해주고, 네, 그럼 이렇게 밑줄이 들어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주는 건 대리라고 하는데, delete라는 말을 줄여서 대리라고 하는 거죠. 좀 삭제의 개념으로, 네, 이렇게 가운데 줄 처리를 합니다. 작게 하는 태그는 small.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인용구 태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언이나 속담에 쓰는 태그고요. Q라고 합니다. 네, 브라우저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위첨자 태그예요. 이렇게 a제곱으로 봐야 되는데 얘를 a2라고 읽지 a제곱이라고 읽진 않죠? 위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위첨자로 해주셔야 되고, 위첨자는 서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H2O도 조금 화학적 기호이기 때문에 아래 첨자 서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잘 확인되시죠? 서프랑 서브는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P의 동그라미가 위쪽에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위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B의 동그라미는 아래쪽에 있죠? 아래 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조 태그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태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스트롱, EM, 마크. 역시 이번에도 컨텐츠를 미리 다 써놨습니다. 자, 굵게 하면 강조하는 태그는 스트롱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굵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울이는 태그는 EM이라고 합니다. 네,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음영을 주며 강조하는 태그는 마크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이건 아까도 굵게 하는 거나 기울이는 건 있었는데 왜 이런 태그가 있냐? 이 태그에서 중요한 거는 강조한다. 그 파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미론적으로 강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스터디 테스트. 이건 요번 번부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 제목 태그가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제목 태그는 H1부터 H6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강제갱 엔터 태그는 BR 태그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네, 밑줄 주는 태그는 인스 태그죠. 오쌤의 답변 시간. 네, 제가 수업을 해보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질문을 조금 모아봤어요. 지금 뭐 사실 댓글에 달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궁금해 했었던 거,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했던 거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에미트 기능은 꼭 HTML:5를 써야 하나요?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HTML 버전이 HTML5여서 HTML 콜론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HTML 콜론 뭐 4를 쓰시든 6를 쓰시든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5만 되신다는 거. 두 번째 질문. 로고는 꼭 H1 태그에 담아야 하는 걸까요? 네, 로고는 홈페이지의 가장 큰 제목입니다. 안 쓴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의미에 맞게 꼭 써주세요. 예전에 질문했던 학생분이 제가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로 로고라고 준 다음에 줘서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왜 그렇지 하고 엄청 찾아봤대요. 근데 외국 사이트까지 가더라도 뭐 그렇게 쓰더라고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다. 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홈페이지들을 다 보면 다 의미론적으로 쓰기 때문에 로고라는 거는 실제로 홈페이지의 제목인데 가장 큰 제목이기 때문에 H1에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관례로 쓰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질문. B 태그와 스트롱 태그 왜 둘 다 있는 거예요? 그쵸. 헷갈리시죠?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개가 왜 다 있을까요? B 태그는 단순히 굵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스트롱 태그는 강조하면서 굵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보면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쓰는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근데 왜 두 개나 있죠? 라고 외국인들이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죠? 그냥 예전부터 써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HTML도 컴퓨터 언어인 건데 컴퓨터 언어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약속이니까. 넥스트 레벨, 하이퍼링크.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다음 편에 봬요.